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후보자가 난립한 상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후보자 7명 가운데 3명을 만나봤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만 18세도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첫 투표권을 갖게 된 새내기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평화광장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주차장과 녹지 공간을 조정해 고질 민원인 안전사고를 막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왔던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이 제2개국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생동감 넘치는 지역 뉴스와 지역의 보탬이 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LG 헬로비전이 선거구별 후보자를 만나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 후보를 소개할 텐데요. 전체 7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이어서 고주석, 정인화, 김종수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고주석 후보입니다. 고주석 후보는 광주 서석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국가혁명배당금당 지역구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한다는 것과 결혼부를 신설해 결혼 시 주택자금 포함 3억 원 지급, 출산 시 아이 1명당 5천만 원 지급,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70만 원 지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151석이 반드시 당선되어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 원의 코로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예산 60%를 절감하여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국민배당금 1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시 3억, 출산 시 5천만 원 등 망국적인 저출산 문제와 노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무소속 출마를 결정한 정인화 후보입니다. 정인화 후보는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관광정책개발학과를 졸업하고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정쟁 끝에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여순사건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임대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을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 또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김종수 후보입니다. 김종수 후보는 전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정신개혁 시민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순천 해룡면 선거구를 원상회복시켜 순천 시민의 잃어버린 한 표를 되찾겠다는 것과 광양 백운산의 치유와 관광을 접목시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곳 해룡에서 잃어버린 주권, 순천의 한 표, 순천에 잃어버린 한 표를 다시 찾는 데 노력을 할 것이고 광양권을 돌아봤을 때 백운산이 있습니다. 백운산. 이 백운산이 정말 산림치유하고 또 의료와 힐링과 모든 것이 복합된 아시아 최고의 관광 메카로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4.15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20여일.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떤 후보에게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가장 큰 변화는 투표소에서 교복을 입은 유권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생애 첫 투표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54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생겼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4월 16일 사이 태어난
14만여 명의 고3 학생도 생애 첫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어른들의 일로만 여겨지던 낯선 선거지만 청소년 유권자들은 첫 투표 참여에 기분 좋은 긴장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아니어가지고 청소년 문제를 정치인들이 소홀히 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청소년들도 유권자가 되니까 그 교육 문제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그 투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투표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 사람을 뽑을지도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누구를 뽑아야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고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권리 행사에 대한 나름의 소신과 기준도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지던 정치와 관련 정책들을 보다 다양한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생까지만 해도 투표권이 있으니까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무선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막 생활학관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수당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후보자 아무도 우리한테 와서 물어본 사람이 없어. 공적인 자리에 속하는 성격 같은 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큰 공약 같은 게 아니더라도 사소한 걸로 여러 개를 내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법을 그런 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뽑고 싶어요. 네. 하지만 일부의 우려처럼 걱정도 남아 있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잇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투표 방법과 선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뽑은 사람이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긴 하죠. 저희 나이 때도 투표가 할 수 있다니까 공부할 기회도 없고 저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죠. 투표하는 법 그리고 투표에 대한 규칙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선관위는 청소년 유권자의 이해를 돕는 관련 교육 동영상을 만들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자 등을 학교에 전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4.15 총선.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새내기 유권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전라남도 공직자 평균 재산이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한민국 관보에 발표한 2020년도 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를 보면 전남 지역 주요 공직재산 공개 대상자 84명의 평균 재산액은 12억 4,47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전남 지역 주요 공직 대상은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전라남도 의회 의원,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전남도 의회 이동현 의원이 78억 9,975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으며 명현관 해남군수가 59억 6,821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명군수는 광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문행주 전남도 의원과 김산 무안군수 등 2명의 재산은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총 18억 7,262만 원을 신고했으며 지난해보다 1억 7,960만 원 늘었습니다. 장흥군의회가 추가 경전 예산안 처리를 총선 이후로 미룬 가운데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10개 어촌계 대표들이 장흥군의회를 항의 방문했으며 장흥군의회 주민소환 모임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장흥군 번영회 차원의 1인 시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흥군의회는 총선 이후 추경 예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 예산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4.15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G헬로비전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나가지고서는 자기들을 위한 일을 하지 우리 서민이라든가 자기들이 진짜 각 개개인의 공약을 다 보진 않지만 다
다 좋은 공약을 했는데 그게 지켜지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거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해 주면은 그런 분이 정말 일하는 국회의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고, 다른 나라가 이제 당장 미국 같은 데만 봐도 일단 우리나라에서 천대받는 직업 같은 경우도 페이도 세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좋은 인식으로 많이 잡히는데, 그런 직업이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진짜 천대받고, 그다음에 좀 안 좋은 그런 인식으로 박혀 있어가지고, 일단 그런 직업에 대한 개선부터 해줘야 될 것 같다. 목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평화광장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주차장과 녹지 공간을 조정해 고질 민원인 안전사고를 막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20여 년 전 하당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함께 조성된 목포 평화광장. 바다와 맞닿은 지리적 이점 때문에 지금은 다양한 상권과 공원을 갖춘 목포의 대표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밤에는 춤추는 바다 분수가 화려한 레이저 쇼를 선보이면서 해마다 40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몰려드는 차량만큼이나 부족한 주차 공간. 심지어 도로에선 차와 사람이 뒤엉켜 위험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제 어린애들 데리고 나오다 보면은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그 길 건너다가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를 어떻게 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차를 대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갓길에 대야죠. 근데 보면 차는 항상 이렇게 대졌더라고요. 밤에는 더 많이 대져 있어요.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목포시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평화광장의 구조를 일부 조정해 녹지와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평화광장 구조 개선에 투입될 예산은 모두 50억 원. 우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산책로 옆 도로는 모두 녹지로 바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무분별한 불법 주차를 해소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도로가 사라지면서 줄어든 주차 공간은 공용주차장과 상점과 도로가 대신합니다. 공용주차장 4곳 가운데 2곳은 수용 규모를 600여 대로 늘리고 상점과 도로는 일방 통행을 적용한 뒤 대각 주차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해변가에 있는 차도는 폐지가 되고 거기에는 그런 숲길이 조성되게 되겠습니다. 상가 앞 도로는 현재 양방향 통행을 일방로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매력적인 해변 보행로 및 힐링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포시는 조만간 설계 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간 뒤 연말까지는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 목포 춤추는 바다 분수 역시 새 단장에 들어가면서 평화광장이 진정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방 분권 시대, 우리 지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왔던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이 제2개국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생동감 넘치는 지역 뉴스와 지역의 보탬이 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이윤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먼저 헬로티비 뉴스는 시청자가 만드는 뉴스를 목표로 주민 참여를 확대합니다. 사건 사고부터 지역 미담까지 제보 범위를 넓히는 한편 매일 다양한 지역 인사들을 연결해 우리 동네 소소한 이야기부터 주요 이슈 현장까지 생동감 넘치는 소식들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해묵은 이슈 현안을 풀어보는 시사 토크쇼 기자회견을 신규 런칭하는 등 보도 제작량도 늘어납니다. 주요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재난방송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4.15 총선을 앞두고 가장 많은 후보자 정보 제공을 목표로 지역 밀착형 선거 방송도 준비 중입니다. 정치권에 바라는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특히 유권자들이 후보의
인물과 공약을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매체보다 가장 많은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야말로 지역 밀착형 선거 방송을 선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3편의 신규 예능 프로그램도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 특산물로 차리는 지역 밥상, 이원일 셰프가 진행하는 셰프의 팔도 밥상과 김도영 씨와 함께 떠나는 숨겨진 지역 명소 낭만읍 고양리, 우리 지역의 문화 공연을 안방에서 즐기는 콘서트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 특산물로 차린 밥상을 도시락 형태로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하거나 문화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콘서트 관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헬로비전의 제2개국 프로그램 구성은 지역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맛과 고향의 향수, 재미와 감동을 모두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2개국을 앞두고 있는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 중앙과는 차별화된 우리 지역 콘텐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미입니다. LG 헬로비전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남미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입니다. 지역의 맛과 멋을 찾아 떠나는 힐링 요리 예능 셰프의 팔도법사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반에 방송됩니다. 여러분 모두 본방사수! 안녕하세요. 지금은 로컬 시대 진행자 조갑경입니다. LG 헬로비전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로컬 시대 진행자 종합뉴스 홍서범입니다. LG 헬로비전 개국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의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애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응원합니다. LG 헬로비전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이윤종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남과 제주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채집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발견된 작은 빨간집 모기는 뚜렷한 무늬 없이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있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4.5mm 정도의 소형 모기입니다.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주로 서식하며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릴 경우 보통은 무증상이나 열을 동반한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250명 중 1명은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에서 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완연했던 봄 기운이 주춤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 아침 기온 4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게 출발해 낮 최고 기온도 11도에 머물며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계속 이어져 토요일 낮 중에 해제되겠습니다. 바람이 초속 8에서 16m,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4m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평년보다 대체로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 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토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주말 내내 봄바람이 쌀쌀하게 불겠습니다. 공기는 다소 차가워지겠지만 바람 덕분에 공기는 내내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특히 곡성과 영암은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으니 건강관리와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